안녕하세요. 스포자TV 샤론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모집단과 표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통계적 추정의 그 첫 번째 걸음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31강에서는요,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옆에 population과 sample이라고 해서 영어도 써놨죠. 자, 이 모집단과 표본은 무엇인가, 얘를 왜 배워야 하는가부터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친구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 중에서 이 뒤쪽에 있는 통계에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들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확률에 대해서는 다 배웠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 통계적인 이 수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개념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조사를 통해서 뭐 설문조사나 아니면 전화조사나 뭐 어떤 이런 자료들을 수집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자료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얘가 얘다 이런 용어를 같이 배워줘야 해석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기초적인 용어를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통계에서 가장 좋은 예가 무엇일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한 가지 예를 들고 왔거든요. 자, 바로 TV 시청률에 대한 예입니다. 여러분 TV 많이 좋아하시나요? 저는 예전에 유튜브 보기 전에는 TV를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TV를 보면서 어떤 친구들은 TV 시청률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고민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그 TV 시청률이 뭐 어떤 특정 드라마가 40%가 넘었다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TV 시청률은 어떻게 조사를 하는 것인가? 근데 생각해보면 TV를 보는 사람들은 엄청 많죠. 전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TV를 볼 텐데 그 사람들이 특정 시간대에 뭐를 보는지를 다 조사를 할까요? 네,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TV 시청률은 일부 특정 TV를 선택해가지고 그 TV의 그 시간대별로 어떻게 시청하고 있는가 그 프로그램을 분석한다고 해요. 그래서 TV 시청률은 어떻게 조사하는가에 대한 답변은 특정 TV들만 골라서 여기는 이제 미리 사전 동의를 받는다고 합니다. 사전 동의를 통한 이 특정 TV들만 골라서 그 TV들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나름의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게 결과를 수집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리모컨이 특정 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TV가 켜진 상태로 뭔가 반응이 없이 계속 지속이 된다든지 예를 들면 뭐 새벽에 계속 TV를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또 걸러내는 나름의 특별한 장치가 있어서 그게 잘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어서 시청률을 조사한다고 하는데요. 이 시청률을 반영하는 이 TV를 고를 때는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그렇죠. 이 특정 TV들을 고른다고 했는데 이 TV들은 이 전체의 특징을 잘 반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연령대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족 구성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TV가 놓여져 있는 뭐 위치라든지 이거는 지역 뭐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거 등등이 아주 이제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얘를 뽑는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울 모집단과 표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어떤 거를 조사를 하려고 할 때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TV 시청률 조사 같은 경우는요. 전국에 있는 TV가 그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모집단이라고 할 거예요. 조사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중에서 TV 시청률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특정 TV들만 골라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일부를 이제 뽑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수학적 용어로는 추출이라고 하는데요. 추출을 해가지고 특정 TV들만, 즉 얘를 표본들만 뽑아서 얘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뽑은 일부분을 우리가 표본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게 있는데요. 모집단을 전체를 다 조사한다. 요건 이제 전수조사라고 하는 거고요. 전체 수를 다 조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표본들만 조사하는 거는 이제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살짝 얘기만 하고 넘어갔는데요. 모집단은 population이라고 써있고 표본에는 sample이라고 써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샘플링한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샘플을 추출한다. 이게 바로 표본 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조사를 할 때 전수조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표본조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결과의 정확성이나 뭐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를 하는 게 좋겠죠. 전수조사를 하는 게 물론 좋겠지만 전수조사를 하면 어떤 불편함이 있어요. 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비용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많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 이 전문가 집단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이 자료가 너무 많다 보면은 얘가 부정확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얘는 뭐 정확하게 하면 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지만 요 앞에 있는 세 가지가 너무나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모집단, 이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기보다는 어떤 조사를 한다? 표본, 일부를 가지고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왜 우리가 표본조사를 하는지 알겠죠? TV 시청률 조사하는 것만 봐도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TV를 조사하기보다는 특정 일부의 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뽑아가지고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셨죠? 방금 배운 거를 천천히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궁금한 집단이 있어요. 어떤 모집단이라고 하는 궁금한 집단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특정한 성질이 궁금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떤 성질이 궁금할까요? 우리가 1단원, 2단원, 3단원을 통해서 계속 배워왔던 거. 사실은 모집단에서의 평균, 어떤 자료를 했을 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친구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모집단은 너무나 크고 조사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리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를 추출을 해가지고 표본을 만든다는 얘기죠. 표본을 추출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에서 일부 표본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제 관측을 통해서 자료를 만들어내요. 어떤 자료를 이제 만들어내겠죠. 그러면은 이 자료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해석하고 요약하고 해가지고 새롭게 뭐를 만들까요? 그렇죠. 새롭게 이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정보를 얻어내면은 얘를 가지고 다시 모집단의 원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가 무엇이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추측을 하는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용어를 표현을 하자면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궁금한 모집단이 있고요. 모집단에서 일부를 추출해서 표본을 만듭니다. 샘플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표본 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만들고 정보를 새로 만들어서 얘를 추측해서 원래 모집단의 성질이 뭐였는가 요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모집단에서 추출을 해서 표본을 뽑았다고 했을 때 표본에서 이제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모집단을 해석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을 때 표본을 몇 개를 뽑는가 그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개수를 우리는 보통은 뭐라고 할 거냐면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크기를 보통은 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크기가 n개인 표본이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x1부터 x2, x3 해가지고 점점점 xn까지로 이렇게 표본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궁금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모평균, 그 다음에 모분산,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라고 할 거고요. 이 친구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기호로 평균은 스몰 m으로 썼었고요. 분산은 표준 편차부터 할까요? 표준 편차가 시그마였으니까 분산은 시그마 제곱. 우리에게 익숙한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m 시그마 제곱 시그마. 그러면 우리가 방금 뽑은 이 표본에 대해서도 또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겠죠. 그건 뭐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얘는 표본 평균, 그 다음에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할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렵죠? 자, 이거는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에 새로운 표현이 필요한데요. 얘 새로운 기호들은요. 표본 평균은 x바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표본 분산은 s제곱, 표본 표준 편차는 s 이렇게 써줄 거예요. 보통 여기서의 기호는 다 대문자로 써줍니다. 그런데 이 표본에서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식은 굳이 외우지는 않아도 되는데요.
표본 평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표본 평균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몇 개예요? n개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 x1부터 x2 해가지고 xn까지 더해가지고 요거를 뭘로 나누면 n으로 나누면 그대로 이제 평균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분산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분산은 각각으로부터 평균까지 떨어져 있는 그 편차의 제곱들의 평균이었죠. 그래서 편차의 제곱은 어떻게 써요? x1 빼기 여기 평균의 제곱, 그 다음에 x2 빼기 평균의 제곱, 그 다음에 쭉쭉쭉 해가지고 xn 빼기 이 친구들의 평균의 제곱. 요거를 원래는 뭘로 나눠줘야 된다? n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특이하게 n-1로 나눠줘요. 요거는 나중에 수학적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분산의 기대값이 나중에 그 모분산의 기대값과 같아지게 하려고 장치를 살짝 하는 건데요. 근데 실제로 계산하는 거는 요거는 별로 많이 쓰진 않으니까 많이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요. 자, S는 이제 방금 우리가 구해준 거, 바로 위에서 한 거를 이제 루트 씌워준 거를 이제 S제곱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요거는 간단히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개념은 지금부터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우리의 목적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원래 알고 싶었던 거는 요 모집단의 성질이에요. 얘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 즉 모평균과 모분산과 모표준편차가 알고 싶은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냐면 표본에서의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편차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요 친구 두 개가 바로 이렇게 연관성이 있으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게 바로 연관이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하나의 장치가 더 들어갑니다. 이 하나의 장치가 뭐냐면요. 바로 이 표본 평균 얘에 관련된 건데요. 표본 평균으로 한 번 더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줘야 돼요. 자, 얘를 조금만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 1하고 2하고 3하고 4가 들어있는 이런 주머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 1, 2, 3, 4 이렇게 공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표본을 뽑을 때 표본을 만약에 크기가 2인 표본을 뽑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1과 2가 뽑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의 표본 평균은 뭐겠어요? 1 더하기 2 해서 나누기 2인 2분의 3이겠죠. 근데 1, 2, 3, 4야 이 원래 있는 모집단의 평균은 어떻게 되죠? 이 친구의 평균은 4분의 10 더하니까 2분의 5잖아요. 그래서 이 표본을 뽑았을 때 그냥 마냥 표본을 뽑았을 때의 표본 평균인 2분의 3하고 원래 모집단의 평균인 2분의 5하고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줬을 때 상관관계가 생기냐면요. 크기가 2인 이런 표본들을 뽑았을 때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이 추출의 기본은 복원 추출이거든요. 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건 한 번 뺀 거를 다시 한 번 넣었다가 다시 이제 뽑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 1, 그 다음에 1, 2, 1, 3, 1, 4, 그 다음 또 어떻게 되죠? 2, 1, 2, 2, 2, 3, 2, 4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쭉쭉쭉 해서 4, 4까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요것들의 다 평균을 내면 어떻게 되냐면 요 평균들의 평균을 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 같은 경우는 평균이 1이 되고 얘는 2분의 3, 이 친구는 2, 이 친구는 2분의 5. 이 친구들을 다 평균을 내가지고 그 친구들의 평균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다시 2분의 5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 2분의 5는 약간 유의미하죠. 뭐랑 비교를 했을 때 원래 있던 모집단의 평균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얘가 같아지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 뭐 크기가 n인 표본을 딱 뽑았을 때 그 표본의 평균이 원래 있는 모집단의 평균이 되는 게 아니라 모집단을 추측하기 위해서는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내야 된다. 요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조금 말이 어렵죠? 근데 상식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모집단에서 표본을 딱 뽑았어요. 이거의 평균을 딱 냈을 때 모집단이랑 일치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에서 어떤 장치를 활용을 하는 거냐면 이 n개의 표본을 뽑아요. 그러면 그것들의 평균을 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n개를 뽑아요.
그 다음에 요것들의 평균을 내요. 또 n개를 또 뽑아서 또 평균을 내. 그래서 이 뽑은 표본들의 평균을 가지고 그 값들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금 정리하는 마지막 한 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집중해서 한번 봐주세요. 제가 지금 뭘 써놨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라고 해가지고 여기 지금 간단하게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모평균이 지금 m이고 모평균이 m,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모집단이 일단 주어진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를 하는 거냐면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 거예요. 이미 추출한 상태에서 표본 평균 x바의 성질을 보고 있습니다. 표본 평균 x바. 그러면은 이 표본 평균의 뭐를 보고 있어요, 지금?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보고 있죠. 자, 2는 평균 기호였죠. 그래서 얘가 지금 표본 평균의 평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원래 모평균 m과 같아집니다. 자, 그러면은 분산도 같아지면 좋을 텐데 이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되냐면요. 분산은 이 시그마 제곱이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붙고요. 그러면은 분산이 n분의 였으니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잘 이해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일단 모집단의 성질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 상황에서의 표본들을 가지고 그 평균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표본들의 평균을 뽑아서 그 평균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렵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또 그렇구나 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또 생길 수가 있는데 저도 사실 이게 항상 좀 궁금했었거든요. 뭐냐면은 선생님 모집단을 우리가 모른다고 했잖아요. 모집단을 몰라가지고 여기서 추출을 해가지고 표본을 뽑는 건데 이 표본들의 평균을 가지고 일단 평균을 가지고 한다는 것까지도 됐어요. 이 표본들의 평균에 그 다음에 평균이랑 그 다음에 분산이랑 표준 편차를 가지고 모집단을 원래 추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 추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모집단을 이미 알고 있는데 얘를 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미 지금 가정이 뭐냐면 이 모평균이랑 모분산이랑 모표준 편차가 주어진 모집단에서 이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가지고 표본 평균들의 성질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모집단이랑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비교를 해보니까 요런 성질을 가진다. 요거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할 일은 뭐냐면요. 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거꾸로 추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정을 얘가 지금 이제 얘가 m이고 얘가 n분의 시그마 제곱 얘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역할을 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다면은 모평균은 평균은 그대로 갈 거라고 추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분산은 n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루트 n배를 해주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요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모집단과 표본 평균의 집단에 대해서 성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성질을 이제 캐치를 하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셨길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문제 한 문제만 풀고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모평균이 100이고 모분산이 50인 모집단에서 실제로는 이걸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 상황에서는 이제 모집단과 표본 집단 사이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보통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서 크기가 5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각각 구하시오. 자, 이게 안 헷갈리려면요. 보통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시면 좀 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기호가 그만큼 이제 강력한 시각적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한번 써볼게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랑 분산이니까 2의 x바, 그 다음에 분산은 v의 x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평균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평균은 그대로 가져온다 그랬죠. 평균은 이 크기랑 상관없이 모집단의 평균인 모평균과 표본 집단의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같아진다. 요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모분산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n분의 vx니까 뭐가 들어가요? 여기에 5로 나눠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약분하면은 10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내용을 제가 아주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인 내용도 여러분 한번 쭉 복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모집단과 표본의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히 숙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가운데 제가 조금 설명을 길게 하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 가운데 있는 노란색 요 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것만 머릿속에다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문제풀이에 가까운 실질적인 풀이 방법 들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안녕.